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혹시 치매 아닐까요? 이거예요. 사실 저도 요즘 이런 경험 많이 해요. 어제도 그랬어요. 진료실에서 차트 보다가 뭔가 확인하려고 간호사실로 갔는데 막상 가니까 내가 뭐 물어보려고 했더라? 하하. 그래서 다시 진료실로 돌아와서 차트를 보니까 그제야 생각나더라고요. 60대 초반인 저도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많으시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 말씀드려 볼게요. 68세 김순자 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주부입니다. 요즘 제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요. 분명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고 몇 번이나 봤던 분인데 이름이 도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김씨 성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뭐였는지.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미안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열러 갔다가 내가 뭐 꺼내려고 했더라? 하고 멍하니 서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제는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해서 냄비가 새까맣게 탈 뻔했어요. 다행히 냄새를 맡고 달려가서 껐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안경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 헤매고 리모컨은 냉장고에서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휴대폰도 어디 뒀는지 몰라서 집 전화로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제일 걱정되는 건 요즘 제가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손주 이야기를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그 이야기 아까도 하셨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남편은 나이 들면 다 그래. 나도 깜빡깜빡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너무 불안합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김순자님, 그리고 비슷한 고민 하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본인이 내가 깜빡거린다. 는 걸 알고 걱정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신호예요. 왜냐하면요, 진짜 치매 초기 환자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깜빡거린다는 걸 모르세요. 오히려 가족들이 어머니 요즘 이상해요 하고 모시고 오시거든요. 본인은 나 멀쩡한데 왜 병원에 데려와? 이러시면서요. 그런데 김순자님은 본인이 내가 자꾸 잊어버리네. 이게 뭐지? 하고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괜찮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죠.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건망증과 치매, 뭐가 다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쓰는 방법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힌트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누구 만났는지 기억 안 날 때 있죠. 이럴 때 가족이 김영희 씨 아니었어요? 하고 힌트를 주면 어떻게 되시나요? 건망증이면 맞다, 김영희 씨. 그분이었네. 하고 금방 떠올라요. 뇌 어딘가에 저장은 돼 있는데 꺼내는 게 좀 느린 거죠. 서랍에 물건은 있는데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치매 초기면요. 힌트를 줘도 김영희? 누구? 그런 사람 만난 적 없는데. 이렇게 돼요. 아예 서랍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김순자 님 사연 보면요. 김씨 성은 기억나는데 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부분적으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건망증의 패턴입니다. 두 번째, 본인 인식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가장 확실하게 구분되는 포인트예요. 김순자님은 며느리가 어머니 그 이야기 아까도 하셨어요.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당황하셨죠? 미안하셨죠? 본인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걸 인지하신 거예요. 근데 치매 환자분들은 달라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야, 나 처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우기세요. 본인이 깜빡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거죠. 지난달에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초반 할머니셨는데 딸이 모시고 오셨어요. 딸이
어머니가 하루에 같은 질문을 20번도 넘게 하세요. 라고 하시는데 정작 어머니는 무슨 소리야? 나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치매와 건망증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세 번째, 기억의 범위예요. 건망증은 부분만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 어제 뭐 먹었더라? 하고 메뉴는 생각 안 나는데. 아, 맞다, 딸이랑 외식했지. 이건 기억나죠. 근데 치매는 사건 자체를 통째로 잊어버려요. 어제 딸이랑 외식했어요. 하면, 무슨 소리야? 어제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식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 못 하시는 거죠. 김순자님 사연 보면 가스불 켜놓은 걸 깜빡하셨다가 냄새 맡고 달려가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냄새를 맡고, 아, 내가 가스불 켰지. 하고 기억하신 거예요. 이것도 건망증의 패턴이에요. 네 번째, 일상생활 유지 능력이에요. 김순자님은 장도 보러 가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며느리랑 대화도 하시고,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치매 초기가 되면요.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씩 어려워져요. 평생 해오던 요리를 못하게 되거나 돈 계산이 안 되거나 집 근처에서 길을 잃거나 이런 식으로요. 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70대 중반 할아버지셨는데요. 은행 다녀오시다가 집을 못 찾으셨대요. 40년 넘게 사신 동네인데 말이죠. 경찰이 보호해서 집으로 데려다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초기 치매셨어요. 김순자님은 아직 이런 상황은 아니시죠? 그게 중요한 차이예요. 그럼 이 중간 단계 경도인지 장애는 뭔가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경도인지 장애. 에요. 영어로는 MCI라고 하는데 Mild Cognitive Impairment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언덕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지에서 걷는 게 정상적인 노화예요. 조금 숨은 차지만 걸을 수 있어요. 언덕 중턱쯤 오른 게 경도인지 장애예요. 숨도 좀 차고 다리도 좀 무거워요.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치매예요. 이제 혼자서는 걷기 힘들어요. 경도인지 장애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요, 일상생활은 아직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도인지 장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요. 경도인지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서 매년 10-15% 정도가 치매로 넘어가요. 5년 정도 지나면 한 절반 정도가 치매 진단을 받으세요. 근데요. 반대로 일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적절한 관리를 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이 단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남자입니다. 저도 요즘 깜빡거리는 게 많아졌어요. 지난주에는 은행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3번이나 틀렸습니다. 다행히 집에 적어둔 수첩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바둑도 여전히 잘 두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손주들 생일도 다 기억하고 챙깁니다. 요리도 제법 해요. 부인이 아플 때는 제가 국도 끓이고 김치찌개도 만듭니다. 그냥 가끔씩 단어가 입에서 맴돌 때가 있고 전화번호 같은 숫자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거나 누가 힌트를 주면 그거 하고 금방 기억나요. 이것도 치매 조짐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 이분 사연은요. 정말 전형적인 정상 노화 과정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분은 대비를 하고 계세요. 비밀번호를 수첩에 적어두셨잖아요. 본인이 깜빡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미리 준비를 해두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치매 초기 환자분들은 이런 대비를 못 하세요. 두 번째, 바둑을 잘 두신대요. 여러분, 바둑이 얼마나 복잡한 게임인지 아세요? 몇 수 앞을 내다봐야 하고 상대방 의도도 파악해야 하고 전략도 세워야 하는 게임이에요.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건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요리를 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활동이에요. 재료 준비하고, 순서 지키고, 불 조절하고, 간 맞추고, 여러 단계를 기억하고 순서대로 해야 하거든요. 치매 초기가 되면 이게 안 돼요. 네 번째, 손주들 생일을 기억하세요. 이건 장기 기억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나신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망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치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나이 들면 왜 깜빡거릴까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나이 들면 왜 깜빡거리는 건가요? 사실 저도 의대 다닐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60대가 되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하, 우리 뇌는요,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요. 나쁜 의미의 변화는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첫 번째, 뇌 세포 간 연결이 조금씩 느려져요. 예전에는 1초 만에 찾아오던 정보가 이제 3초, 5초 걸리는 거예요. 정보는 다 있는데 꺼내는 속도가 느려진 거죠. 두 번째,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요리하면서 TV 보면서 전화 받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한 가지씩 하는 게 편해요. 세 번째,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게 조금 어려워져요. 새로운 사람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거요. 반면에 옛날 기억은 생생해요. 이런 변화들은요,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속도가 조금 느려진 거랑 비슷해요. 고장난 게 아니라 그냥 오래 써서 조금 느려진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생님, 저는 김순자님보다 나이가 좀 많은 73세 할머니입니다. 2년 전쯤 저도 김순자님처럼 깜빡거리는 게 많아져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아보니까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도 끝이구나 싶었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관리를 잘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열심히 관리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빨리 걷기, 일주일에 3번 노인복지관에서 두뇌 훈련 프로그램 참여, 새로운 취미로 서예 배우기, 친구들이랑 정기적으로 만나서 수다 떨기, 이런 걸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점수가 오히려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이 정도면 이제 정상 범위로 봐도 될 것 같다 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가끔 깜빡거리긴 해요. 근데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아요. 관리하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와, 정말 좋은 사연이네요. 이게 바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할머니 사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조기에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걱정되는 순간 바로 병원에 가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진료하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요. 증상이 나타난 지 2-3년이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물어보면 무서워서요. 하세요. 그새 병이 많이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 관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약만 먹고 끝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운동하고, 두뇌 훈련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한번 진단받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최근 일 기억하기.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어제 점심은요? 그저께 저녁은요? 정상이면 오늘, 어제 정도는 기억나야 해요.
그저께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식사도 기억 안 나면 좀 관심 가져보셔야 해요. 두 번째, 약속 지키기. 요즘 약속 시간이나 장소를 자주 까먹으세요? 얼마나 자주 그러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해요. 세 번째, 같은 말 반복하기. 가족들이 그 이야기 아까도 했어요. 하고 말해주나요? 얼마나 자주 그러나요? 가끔은 누구나 그래요. 근데 하루에도 여러 번, 거의 매일 그런다면 체크해 보셔야 해요. 네 번째, 물건 위치 기억하기. 안경, 휴대폰, 지갑. 이런 거 찾으려고 하루에 몇 번이나 헤매세요. 하루에 한두 번은 정상이에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루 종일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좀 관심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 길 찾기.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은 적 있으세요? 집 근처에서요? 처음 가는 곳에서 헷갈리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몇십 년 다닌 동네에서 길을 잃는다면 꼭 병원 가보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기에 발견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첫 번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치매는 한번 시작되면 점점 나빠지는 병이에요. 근데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이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진단했던 환자분이 계세요. 당시 72세셨는데 경도인지장애 진단받으셨어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지금 82세이신데 아직도 혼자 생활 잘하세요. 물론 기억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일상생활은 문제 없으세요. 반대로 증상 나타난 지 3-4년 지나서 오신 분들은 이미 중등도 치매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관리가 훨씬 어려워요. 두 번째, 약물 치료 효과가 좋아요. 치매약이 완치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행을 늦추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이 약이 초기에 쓸수록 효과가 좋아요.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불씨가 작을 때 끄는 게 쉬워요. 아니면 다 타버린 다음에 끄는 게 쉬워요. 당연히 초기에 끄는 게 쉽죠.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생활습관 교정 효과가 커요. 운동, 식이요법, 두뇌 훈련,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아까 세 번째 사연 주신 할머니처럼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많이 진행된 다음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네 번째,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생겨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기에 발견하면 본인이 아직 판단력이 있을 때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할 수 있어요. 재산 정리, 가족들과의 대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늦게 발견하면 이런 기회를 놓치게 돼요. 자, 지금까지 듣고 나서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나요?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걸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 보면서 확신하는 게 운동만큼 확실한 예방법이 없어요. 어떤 운동이 좋으냐고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거요. 얼마나 해야 하냐고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이에요.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일만 하면 돼요. 아이고, 저는 체력이 없어서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15분, 20분. 이렇게 늘려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2시간 운동하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두 번째, 두뇌 활동이에요.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좋아져요. 안 쓰면 녹슬어요. 뭘 하면 좋으냐고요? 새로운 걸 배우세요. 악기, 외국어, 컴퓨터. 뭐든 좋아요. 익숙한 걸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뇌에 훨씬 좋아요. 책을 읽으세요. 신문도 좋아요. 읽고 나서 가족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퍼즐, 십자말풀이, 스도쿠. 이런 것들도 좋아요. 손을 많이 쓰세요. 바느질, 뜨개질, 서예. 손을 쓰는 활동은 뇌를 자극해요. 제 환자분 중에 70대에 스마트폰 배우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전원 켜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이제는 카톡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세요. 그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세 번째,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혼자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친구들 만나고 동호회 활동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제 환자분 중에 은퇴하시고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증에 기억력까지 나빠지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를 권했더니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밝아지시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어요. 네 번째, 식사예요. 뭘 먹느냐도 중요해요.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견과류, 호두, 아몬드. 하루 한 줌씩이요. 채소와 과일, 색깔 있는 것들로 다양하게요. 올리브유,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반대로 피하셔야 할 것들. 기름진 고기, 짠 음식, 단 음식. 제가 추천하는 건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생선, 채소, 올리브유, 견과류. 이런 걸 중심으로 드시는 거죠. 다섯 번째, 잠을 잘 주무셔야 해요. 수면이 기억력에 정말 중요해요. 잘 때 뇌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거든요. 하루 7-8시간 주무시는 게 좋아요. 너무 적게 자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아요. 잠이 잘 안 오신다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 안 드시기.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않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여섯 번째,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들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치매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약 꼭 드시고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체크하세요. 약 먹는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약 안 드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약 드시는 게 나중에 치매 예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사연 읽어볼게요. 이번엔 가족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선생님, 저는 40대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님이 요즘 많이 걱정돼서 사연 보냅니다. 시어머님이 72세이신데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변화가 느껴져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시고 약속을 자주 까먹으시고 가끔 길을 헷갈려 하세요. 남편한테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했더니 남편은 엄마 기분 나빠하실까봐 걱정된다 고 해요. 시아버님도 나이 들면 다 그래 라고만 하시고요. 저는 빨리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님 기분 상하지 않게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이런 고민하시는 가족분들 정말 많아요. 이 며느리분 고민이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어머님을 어떻게 병원에 모시고 갈 것이냐. 또 하나는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먼저 시어머님께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요.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저랑 남편이랑 같이 가요. 이렇게 치매 검사라고 말하지 말고 건강검진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거부감이 덜해요. 그리고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가세요. 우리도 같이 검사 받을 거예요. 라고 하시면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대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한지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요. 사실 제 경험상 가장 어려운 게 본인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래. 병원 가면 엄마 마음 상하실 거야. 이렇게 부정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들들이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진짜 효도예요. 제가 진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경우예요. 이미 중등도 치매가 돼서 오시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느끼신다면 너무 늦기 전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많은 이야기 했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깜빡거린다고 다 치매가 아니에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와 치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본인이 깜빡한다는 걸 알고 걱정하신다면 그건 좋은 신호예요. 두 번째,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무서워서 병원 안 가시면 안 돼요.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고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늦게 발견하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세 번째,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운동, 두뇌 활동, 사회 활동, 이런 걸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 가족의 관심이 중요해요. 혼자 두지 마시고 함께 하세요. 그렇다고 모든 걸 대신 해주지는 마시고 할 수 있는 건 하시게 두세요. 다섯 번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할게요.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바로 시작하셔야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또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